그 흥부전이나 놀부전이나. 놀부는 첫 번째 놀부 얘기야. 놀부는 뭐냐? 경영형 분홍, 부자가 된 농민. 그리고 아래 흥부는 저건 빈농, 째지게 가난한 농민.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일용직 노동자죠.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임노동자 이래. 원래 임금 받는 노동자. 지금 말로 일용직 노동자. 놀부는 부유한 농민, 경영형 분홍이 되고, 흥부는 빈농, 즉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고, 이걸 뭐라 그래? 계층분화. 이렇게. 사회 경제적 차이가 벌어진다. 계층분화. 같은 농민인데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자, 그에 따른 1. 토지 소유의 이 집중으로 농민의 분화 현상이 나타난다. 되는가? 토지 소유 집중으로, 즉 병작반수현 이 지주노제 같은 토지 소유가 한쪽으로 쏠리는 집중 현상으로, 그래서 이 농토에서 떠나는 소작농민, 농민의 분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놀부는 심지어 지주가 되기도 해. 서민지주, 평민지주가 돼. 흥부는 소작농이라는 직장을 잃고, 그래서 돈 받고 뭐 대신 맞아주고, 이런 일용직 근무자가 돼. 그래도 안 되니까 보따리 싸갖고 농촌을 떠나는 거지. 예? 이게 흥부의 삶이야. 그래서 1번만 하면 돼요. 예? 나머지는 뭐 틀린 소리고. 15번. 다음 자료를 통해 당시 경제 변화. 정상기라는 사람, 호가 농포인데 농포문답. 출전을 보시면 정상기는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 양반 있는데 동국지도로 유명한 사람이야. 백리척을 이용한 실축지도, 이거 동국지도로 유명한 인물이야. 자, 부농층은 땅이 넓어서 빈민, 가난한 농민을 농업 노동자로 고용함으로 돈 주고 일시킨다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도 상락을 누릴 수 있다. 빈농층 중에 어떤 농민은 지주의 농지를 빌려 경작함으로 살아난다. 그들 중 어떤 자는 농지를 얻을 수 없으므로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임금 노동자가 되어서 타인에게 고용됨에 따라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 얘기는 흥부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는 농민은 농촌을 떠나 유리걸식 거지가 된다. 즉 농민의 계층분화죠. 농민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벌어지는 모습이야. 어떤 사람은 부농층은 뭐 땅까지 소유해갖고 소작농을 거닌다, 이 얘기고, 그리고 가난한 농민은 거지가 된다, 이 얘기고, 농민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에 관한 모습이야. 가, 농업기술 발달로 광작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그렇죠? 나, 지주와 전호 사이에 신분적 예속관계가 강화됐다는 얘기다. 이건 신분적 예속관계가 무너져요. 상호 계약관계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변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수직관계, 타조법. 수평관계, 도조법. 이거야. 사전에 소장료 줬으니까 간섭을 안 하는 거지. 예? 수직관계가 수평관계로 변해요. 다 소작농민이 쟁의, 즉 항저운동, 노동쟁의, 쟁의, 투쟁. 소작농민이 쟁의를 벌여서 지대 형태가 도조법에서 타조법으로 간다. 자리가 바뀌었죠.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가요. 나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고 채소, 담배, 약초 등 돈 되는 작물, 상품 작물 재배가 성행하였다. 조선후기 현상 되죠.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건 가와라야. 가와라. 나는 뭐 신분적 노예처럼 소속 예속관계에서 경제적 계약관계로 변해요. 그래서 틀렸고, 다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가서 틀렸고, 맞는 건 가라, 즉 2번 얘기야. 다음 문제 16번. 조선후기 농업서적하고 저자, 색경 이규경, 산림경제 홍만선, 해동농서 서우수, 관홍소추 박지원. 틀린 거. 중요한 책들이라. 뭐요? 색경, 박세당이죠. 반농사에 관한 얘기야. 박세당, 유명한 사면난적과 관련된 인물이지. 박세당. 이기용은 오지원문 장준하고는 백과사전 쓰는 사람이야. 이기용은 몰라도 돼. 근데 박세당 색경은 알아야 돼. 홍만선이 산림경제, 그리고 저 서우수의 해동농서, 이건 중국 농법과 우리 농법을 종합하였다, 이런다고 그랬죠. 18세기 반 정조 때 사람인데 서우수.
그 아들이 서일구요. 임원경제지로 유명한 서일구의 아버지. 그리고 4번 관홍소초. 이건 박지원. 박지원이가 문체반정 사건으로 교도소 갔다가 나왔어. 임금님이 특사로 풀어줬어. 그러면서 임금님이 야, 너 그 좋은 능력 갖고 어떻게 집에서 놀고 먹냐. 반남박씨 권력자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국가로 해서 봉사를 좀 해라. 그래서 얘가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에 군수를 해. 면천 군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돌 놓는 거. 지금으로 이렇게 돌멩이 놓는 거. 비 오는 날 진흙 땅에 안 빠지게끔. 이런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도 내고 별의별 아이디어도 많이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저 관홍소초라는 책을 쓰는 거야. 그 관홍소초라는 책자 말미에 유명한 토지개혁론을 들고 나와요. 한민명전이라고 해서 토지개혁론을 들고 나와. 박지원이. 즉 박지원이 이 주장하는 토지개혁론이 뭐예요? 박지원이 주장하는 토지개혁론이 뭐냐? 박지원은 중상판이야. 박지원이 주장하는 토지개혁론이 뭐예요? 관홍소초라는 책자 권말부록이라고 하는데 말미에 한민명전이라는 이름하에 들어가 있는 뭐예요 이게? 다 괜히 물어봤네. 유영원의 토지개혁안이 뭐예요? 중농파. 반개 유영원의 토지개혁안이 뭐예요? 유영원이 뭐예요? 고를균적 균전론. 그렇지? 농민끼리 균전, 양반끼리 균전. 이거야. 차등 재분배. 이걸 비난하고 나온 게 이익이지. 18세기 전반. 단원고등학교 뒤에서 하던 안산에 이익. 뭐요? 한전론, 영업전 이러면서. 그런데 이 영업전인 한전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렇게 한전을 규제하지 말고 상한선을 규제하자 하는 인물이 있어. 중상파 실학자. 그게 누구라고? 박지원이야. 이게 박지원의 한전론이야. 상한선 규제론. 이익은 하한선 규제론. 그렇단 말이야. 이걸 또 비난하고 누가 나와? 정약용. 뭐? 우물정정태의 정전법. 그리고 뭐? 여전론. 이런 거지. 그 토지개혁안 아니야. 그 박지원 관흥소초라는 책자 말미에 이 한전론을 강하게 주장을 해. 이익의 한전론을. 단 방법은 좀 다르게. 이익은 하한선 규제론인데 박지원은 상한선 규제론을 들고 나와. 이걸 응용한 게 제1공화국의 뭐라고? 농지개혁안이죠. 토지소유 상한제. 농지개혁안이야. 3정부를 상한선으로. 이거란 말이야. 여하튼 틀린 건 1번. 이제 17. 다음 자리에서 추론할 수 있는 당시 사회상으로. 이양, 모내기. 이양하는 노동은 직파, 밭에다 직접 씨 뿌리는 거. 이양은 물을 이용하는 옮기는 거고. 이양을 하는 노동력은, 즉 이양법, 직파는 직파법의 노동에 비해서 5분의 4 정도 적게 된다. 한 80% 이상은 일손이 준대. 그러므로 일손이 많은 자는 한없이 경작할 수 있지만 일손이 없는 자는 빌리기도 한다. 이익이 성호사설이라는 백과사전에서. 서울 근교 지방 대도시는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 그 얘기야. 여유당 전서. 다음 자리에서 추론할 수 있는 당시 사회상으로 틀린 것. 1. 일부 농민은 경작지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그렇죠. 광작. 2. 농민은 부농과 몰락 농민의 분화, 갈라질 것이다. 그렇죠. 3. 노비를 활용한 대규모 농장 경영이 일반화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런 예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노비를 활용한 대규모 농장 경영이 있을 만큼 노비가 많지도 않았어. 이런 경우가 없어. 4. 경작지를 이루는 농민들은 임금 노동자로 흡수된다. 이게 흥부의 경우죠. 예. 틀린 건 3번 문항이야. 다음 문제 18. 다음 민요가 불려진 시기의 경제. 민요, 유명한 집신의 간발차고, 간발은 요즘 말로 아이젠. 눈 올 때 신고 다니는 거.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게 간발이야. 응? 옛날도 눈 왔으니까 옛날도 아이젠 있었을 거 아니냐고. 눈에 자빠지면 안 되잖아. 패랭이 쓰고 이장저장 뛰어가며 장돌뱅이. 그리고 이소식 저소식 묻고 듣고. 이소식 저소식 묻고 듣고. 이게 장시 기능 중에 하나인 뭐요? 정보교환이야. 목소리 높여 소리 지르고. 내 갑자기 목소리 높여 소리 지르냐? 낮술 먹고 체했냐? 그게 아니고
그래 문재인이 그랬어 이런 거예요. 뭐요? 사회 비판이야. 장시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 비판 기능이 있어. 정부를 취합할 수 있는 데가 시장밖에 없으니까 당시에. 돌도부 장사,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거. 소위 장돌뱅이라 불리우는 누구의 모습이야? 보부상의 모습이지. 지방 장시에서 활약하는. 자, 이 시기상으로 안 맞는 것을 찾으랴. 1. 금난 정권이 확대되면서 난전의 활동이 위축되게 된다. 아니죠. 금난 정권이 폐지돼요. 그 난정의 활동이 강화되죠. 신해통공이라고 해서 1791년. 1번문항 틀렸네. 이 지주전허제가 신분적 관계보다는 경제적 관계로, 그러니까 뭐 수직에서 수평으로 얘기야. 예를 들어봐라. 타조법이 도조법으로 얘기야. 3. 현물화폐가 사라지고 동전이 1차적 유통 추산됐다. 즉 금납파. 4. 덕대가 즉 전문 광산 경영자 상인 물질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하는 방식의 광업이 일반화된다. 그렇죠. 덕대제라고 그러죠. 틀린 건 1번문항. 다음 1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인. 우리나라는 행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등짐장수다. 또 하나는 보찜장수다. 등짐장수는 부상이야. 부상. 질부자. 등에 짐졌다고 그래. 이건 젓가품이야. 옹기그릇, 광주리 뭐 이런 거. 젓가품. 좀 싼 거야. 등치는 근데 값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찜장수. 들고 다니는 거야. 이건 보따리 장수라고 하죠. 이 부상이 먼저 나오고 보상이 나중에 나와. 이건 고가품이야. 주얼리 이런 거 팔아. 로션 뭐.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원래는 부보상인데. 자, 장시에 활약하는 이 대표적인 지방 장시 상인들에 관한 얘기야. 기억. 이들은 조선 후기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한다. 누구라고 이건? 공가를 미리 받아서 곡물가격 뭐 공인이라는 거지. 조달청. 니은. 이들은 조선 후기 포구를 거점으로 상품 매매를 중개하거나 숙박, 금융 등. 이건 뭐야? 객주여각. 그렇죠. 객주여각. 정확하게는 이들은 여각인데 하여튼 객주여각. 디귿.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해상공국은 갑신정변 추수세력 김옥균이 폐지하였다. 그렇지. 1883년 정부를 위해서 앞잡이 구실을 한 보부상들을 위해서 특혜를 베푼만 해서 은혜를 베푼다. 누구? 상인들을 위해서. 누가? 공공기관이. 해상공국이야. 보부상 특권유지관청. 해상공국이라고. 1883년에 나왔어. 근데 1884년에 김옥균이가 폐지를 강하게 주장을 해. 그래서 폐지가 돼요. 갑신정변 때. 그 소리야. 나중에 상무사라는 거로 부활을 하는데, 여하튼. 리얼. 이들을 기반으로 조직된 1898년 한국협회는 독립협회와 갈등을 겪어서 동시에 제당한다. 그렇죠. 나중에 보부상을 앞잡이로. 오늘날 하면 자유총연맹. 태극기부대, 태극기부대. 정부 들러리. 해당하는 건 디귿과 리얼. 디귿과 리얼. 보부상. 4번. 문제 20. 다음 글에 밑줄 치인 이들이 주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이들은 배가 닿는 것보다 전부를 차려놓고 상선이 도착하면 포구상이라는 얘기지. 누구? 객주여각. 1. 철점, 사기점 등 장업장을 갖고 있다. 이건 수공업자예요. 수공업자. 제품 만들어 파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마을마다 마을에 집집마다 다 가게가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가게점자를 써갖고 점촌 그런다고. 경상북도에 가면 점촌시라고 있어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점촌시가. 집집마다 가게가 있어. 이 전국의 지점을 설치 대모에게 깊이 관여하였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송상이죠. 전국 지점을 송방이라고 그러고. 개성상인 송상. 3. 관청에서 공과를 미리 받아. 이건 공인. 4. 숙박, 보관 등 14개 업종에서 활약. 이게 객주여각이죠.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21번. 다음은 우리나라에 재배되기 시작한 농업 작물에 관한 얘기다. 순서대로. 작물은 대개 물어보면 순서야. 가. 아버지가 형과 함께 밭에서 씨를 뿌려 조를 수확하였다. 어느 시대야 이게? 그 찾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조지. 어느 때? 신석기. 나. 겨울밤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화롯불에 감자고 먹었다. 어느 때야? 19세기. 청나라에서 들어왔어. 감자. 다. 할머니가 최근 할아버지가 구해다 준 토마토를 심었다. 이건 17세기.
중국에서 들어왔어. 이집이라고 그래서. 누나가 대청마루에 앉아 목화섬에서 실을 뽑고 있다. 등장은 고려말인데 퍼지는 건 조선 전기야. 뭐 고려말 해도 상관없고 조선 전기에도 상관없고. 식사 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중국에서 들여온 차를 끓이고 있다. 이건 어때요? 통일신라 마력, 부세기, 흥덕왕 때. 통일신라 마력. 흥덕왕, 유명한 중흥의 군주. 그걸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 외래작물들에 관한 얘기. 외래작물들에 관한. 포인트는 고구마, 감자 구분하는 거지. 18세기 고구마, 일본에서. 19세기 감자, 중국에서. 생긴 대로라고 했잖아. 고구마 길쭉하니까 일본. 해당하는 것 4번이래. 그 두 가지만 잘 구분하면 돼. 다음 22.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 시기 경제. 틀린 것. 근래 각종 물건들이 돈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뭐 급납파. 얘기죠. 두 번째. 종래 둔전소작지로 밭은 10부, 당 15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돈 두냥으로 납부한다. 뭐 급납파. 둘 다 급납파 현상. 있지? 화폐가 널리 유통되는 얘기야. 틀린 거. 1. 저와 조선통부동 화폐가 유통되었다. 돼요? 저와 조선통부동의 화폐가 유통돼요. 저와는 고려말 공양왕 때 처음 만들었다가 조선조 태종 이방원이 때 관리 급료로까지 지급했어. 왜? 화폐를 써보려고. 근데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동전을 만들었어. 그게 뭐야? 조선통부야. 조선통부. 근데 안 쓰여. 왜? 자급자족의 농업자예요. 돈 쓸 일이 없어요. 응? 물건끼리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 시기. 조선 후기죠. 급납파. 저와 조선통부가 널리 유통됐다. 아니야. 뭐가 널리 유통돼? 상평통부가 널리 유통되지. 그 1번이랑 틀렸어요. 이 광주의 송파장. 여기서 광주란 경기도 광주야. 오늘날 송파, 서울시 송파구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충청도 은진의 강경장. 강경은 말 그대로 강경이야. 충청도 상업중심지로 성장하였다. 그렇고. 3.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수공업이 나왔다. 그렇고. 4. 광산의 주인과 계약을 맺고는 덕대지가 나왔다. 그렇고. 틀린 건 1번이라네. 다음 23.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농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소출이 늘고 늘어난 소출이란 즉 수확.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일 없던 사람들이 시장으로 모여 돈이 모아지고 중인들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서울들은 과거에 급제하고 돈을 모은 장들은 양반벼슬을 사들였다. 조선주 후기 상황이죠. 신분제가 변화하네. 경제적인 이 변화에 따라서. 자,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찾으래. 기업 장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조선 후기 되는가? 되죠. 1,000여 개가 넘는 장시가 나올 정도라. 현재 남아있는 5일장 중에 가장 큰 5일장은 저 전라도 익산 북부시장이라는 데야. 니은 납속책을 실시 국가재정을 보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일정 액수를 납부를 하면 양반을 소속시켜줄게. 상민을 소속시켜줄게. 왜?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분을 팔아먹어. 되죠? 디귿 농사직설 금양잡로. 이건 조선 15세기야. 조선 전기 얘기야. 농사직설 세종 때, 금양잡록 성종 때. 15세기 상황이야. 리을 토지 비옥도 풍요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한다. 이거 뭐야? 세종 때 공법이지. 전분육등, 연분구등. 이거 15세기 공법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건 기억리을이야. 조선 후기 상황. 1번이었다. 다음 24. 다음은 유수원 중상파. 유수원의 글이다. 상인이 경임금을 확대, 상인이 수공업자를 직접 지배하면서 물건을 생산한다. 상인이 수공업자를 직접 지배하면서 이걸 상인물주의 수공업지배라고 그래. 이 현상을 상인물주의 수공업지배. 이걸 방법론으로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런다고?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불러. 어느 책자에서 이런 주장을 해? 중국과 우리 문물을 비교한 책. 그 책이 뭐예요? 유수원이 쓴 우서라는 책이야. 기억을 해? 중국과 우리 문물을 비교한 책. 우서에서. 이 선대제 수공업이 일반화된 게 18세기 중반이에요. 근데 유수원은 18세기 초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년, 50년 전에 주장을 한 거야. 50년을 앞서서 사는 사람이죠. 예?
미리 예견하였다 그런다. 선대제 수공업 하는 거. 해당하는 것 1번. 다음 25. 다음을 참고로 조선 후기 경제를 파악하는데 틀린 것. 이번에는 광산 얘기네. 1. 정부는 노동자들을 공장 안에 등록시켜 통제한다. 이건 조선 전기 얘기죠. 관장제라고 그래요. 관청에 소속된 장인제도에서 관장제. 조선 후기는 관장제가 아니라 사장제야. 내가 만들어 내가 파는 거야. 정부의 사전화가 그딴 거 필요 없어. 세금만 잘 내면 됐어. 1번 틀렸어. 1번 조선 전기 상황이야. 이 노동자는 숙련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서열화되어 있다. 그렇지? 뭐 반장님, 팀장님 이렇게. 3. 농촌에서 이탈한 농민들은 수공업장의 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그렇고 4. 수공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상인으로부터 자금과 원리를 미리 받아서 제품을 생산한다. 소위 덕대 운영 방식 같은 거. 자, 선대제 방식. 해당하는 것 1번. 틀린 건. 다음 26. 다음 사례와 관련된 시기. 요즘 돈이 귀해진 것은 조정과 왕실에서 수장하고 있는, 모아두고 있는, 수장하고 부유한 백성들이 쌓아두어 유통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놈들이 저런다고. 만일 관과 관청에서 돈을 쌓아두는 폐단을 없애고 돈을 쌓아두는 걸 퇴장이라고 그래. 후퇴해서 저장을 해. 왜? 값어치 올리려고. 귀해지게 만들려고. 사재기 하는 거지, 사재기. 민간에서 유통시킨다면 전황, 유통화폐의 부족 현상,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 전황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주부에서 후시를 설치한 것으로 다음 사례와 관련된 시기, 어느 때라고? 조선 후기. 전황이 발생하고 후시, 밀수가 성행하고 조선 후기.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는 시기. 조선 후기 상황에 관하여 이 소리야. 기억, 의주의 만상이 활동한다. 이 시기에. 되는가? 의주의 만상이 활동한다. 됐지? 용만의 상인 만상. 임상옥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어. 니은, 동전이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되죠? 디귿, 화폐통이 부진하자 조세의 급납화를 시행하였다. 돼요? 틀렸죠? 화폐통이 부진한데 조세의 급납화가 되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돼. 디을, 역관, 통역관들은 무역에 관여하며 재산을 모으는 시기다. 그렇고 조선족의 거부들이 역관이 많아요. 실존인물, 변부자, 변승업이. 청나라 무역을 담당했던 역관이야. 조선 최대 거부야. 그래서 디귿만 빠지면 돼. 디귿만 빠져.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27.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광산 주변에, 즉 광업의 얘기네. 정부에서 광산 개발을 허가하고 세를 거두는 정책으로 전환, 유기제조업, 녹그릇, 유기제조업 등이 발달하면서 구리 수요가 증대되자 동광, 구리광산, 동광이 활발하게 개설된다. 광업의 활성화죠. 그중 함경도 쪽에 갑산, 산수갑산하는 갑산, 개마고원이 있는데 갑산 동광은 국내 최일의 동광으로 발전. 갑산 동광은 일단은 수많은 백성들이 동서남북 보고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그 백성이 어렵다는 얘기야. 이게 흥부 같은 애야. 흥부 같은 애는 광산 노동자 하는 거야. 그래서 밥 짓는 연기가 하늘을 덮는다. 즉 광업 발달, 농민 몰락 뭐 이런 걸 추론할 수 있지. 광산 주변의 상황이다. 틀린 거. 1. 구리 제품을 생산한 소주민. 왜 안 돼요? 소. 그치? 소는 조선 개국하자마자 없애버렸어요. 향소복음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조선국이 있을 리가 없어. 2. 정부 단속을 피해서 몰래 광물을 캐는 체결업자. 가능한 얘기죠. 불법. 3. 물주에게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그렇고. 4. 채굴 재련 자금노동자. 그렇고. 1번만 틀렸네. 다음 28. 틀린 거 1번. 화폐론. 28번. 다음 화폐론이다. 틀린 거. 고려 성종 때 처음 주도된 건원중본원. 철전과 동전 두 종류가 있다. 자, 일단 고려 성종 때 처음 주도된 건원중본원. 여기까지. 맞아요? 맞지? 철전과 동전이 있다. 어? 맞아. 맞아. 모르면 틀렸다 할 일이 아니라 그냥 놔둬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는. 철전은 맞지. 나중에 추가를 하는데 동전을 추가를 해요.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 이 고려말 출현한 지폐는 종이돈, 저화를 하는데 당나무 줬자, 당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저화라고 하는데 조정청 때 관리 녹보로도 지급한 적이 있다. 그렇죠.
화폐를 널리 써보려고 태종이. 근데 널리 안 쓰였어. 3. 조선세조 때 팔방통보는 일명 전패라 불린다. 맞아요? 별명이 전패라는 별명도 있어. 위협전이라는 별명도 있고. 화살촉으로 사용된 동전이다. 뒤에. 맞아요? 뭘 맞아? 화살촉으로, 여기까지는 맞아. 뭐가 안 돼? 동전이다가 안 돼요. 구리가 재료가 아니고, 뭐요? 철전이야. 조선 유일한 철전이야. 조선조가 대부분 동전이거든. 얘는 철전, 쇠야. 구리는 무거워. 화살촉으로 적당치가 않아요. 가볍고 단단해야지. 그게 쇠라고. 딴 데는 다 맞는데, 동전이다가 되겠어. 동전이다가. 철전이다 이랬어야 돼. 4. 조선 숙중 때 상평통보라는 이름으로 주던 동전은 교환 재산 축적으로 이동된. 그렇고. 그래서 동전이다. 그 부분만 조심하면 돼. 다음. 뭐냐? 조선 후기 문화사. 24개구나. 외란, 호란, 양난을 건 걸 계기로 해서 조선 후기 사회가 성리학에 대한 자아반성이 생겨. 그럴 거 아니야? 성리학 비판론. 유명한 사문난적으로 대표되는. 그런데 17세기는 지배층, 송시열로 대표된 사람이 성리학을 붙잡고 늘어져요. 이 성리학의 절대화 혹은 획일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좀 탄력성 있는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명나라식 유학, 같은 유학 아니냐. 양명학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와. 예. 그런데 일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하자. 뭐 실학 이런 식. 그리고 서학, 동학 이렇게. 그러면서 이 시기에 오랑캐한테 연타를 얻어 터지니까 우리 것에 관심을 보여. 소위 국학이 나타나. 국학이. 자, 이게 조선 후기 얘기인데. 그중 1. 양명학. 지행합일의 실천 강조. 성리학은 선지후행. 먼저 깨닫고 난 뒤에 행동에 늦었다. 생각하는 걸 강조해. 그런데 생각과 행동은 일치해야 된대. 우리나라는 당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다. 뭐 이러는 거야. 이 대표적인 인물은 정제도라는 사람이죠. 소론. 그리고 이는 대한제국 말기, 한말, 즉 1900년대. 그리고 일제시대 국어국사 윤리를 연구하는 국학자한테 영향을 줬다. 대표적으로 박은식, 정인보. 그래서 정제도, 박은식, 정인보 이렇게 이어져가는 거야. 자, 이러면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서들 자주자관이 등장해. 17세기 후반 숙종 때 남인계열의 영인정 허목에 의한 동사. 이건 정치서예요. 정치서. 동쪽 1. 우리의 1 얘기예요. 정치서적에. 사도적 북벌론과 송시열로 유명한 붕당 정치를 비판하고 단군을 시주로 봤다는 특이한 점이 있다. 정치서인데 역사서처럼 서술해놨어. 기전체 방식으로 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8세기 후반 100년 뒤에 안정복의 동사 강목. 옛 사실을 증거에 입각해서 역사는 무조건 사실이야. 고증사학의 기초로 닦았다. 삼한정통 농원이죠. 우리는 단군에서 출발, 기자를 거쳐 만을 지나 통일신라 고려조선으로 왔다. 이 삼한정통론이야. 세계의 한을 기본으로 한다. 즉 단군의 우선이다. 서술은 강목체, 강목체란 주제별 서술. 발해를 중시하게 나가겠으나 민족사에서 뺐다. 이게 해석했지. 발해를 중시하였으나 우리 민족으로는 발해를 안 봤어. 이거 좀 해석한 장면이야. 자, 그리고 협소사관을 극복하고 역사의 시야를 만주까지 우리 땅으로 봤다. 이게. 협소사관이란 한반만 우리 땅으로 보는 시각. 이게 뭐야?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협소사관이란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얘기하는 거야. 만주까지 우리 땅으로 봤다. 여기에 해당하는 책자가 이종희의 동사라는 책자고 서자 출신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자야. 이종희 동사, 고구려 강조사.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 강조사. 발해는 고구려 개성국가라고 봤어. 동사에서도 발해는 고구려 개성국가다 이랬고. 자, 이러면서 이거에게 연례실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연례실 기술 400종의 국내책을 참고 조선의 정치 문화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쓰는 방식이 사건 중심이요. 기사본 말책. 사건 중심 서술이에요. 그리고 5번인데 5번이 날라갔네. 해동 역사 한춘 19세기 500종의 외국책을 참고해서 연례술 기술은 400종이고
그리고 한춘이라는 사람의 해독 역사는 500종의 외국책, 대부분 책이 중국 책이야. 우리 민족사, 우리 역사 인식을 폭을,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폭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이게 의형. 한춘의 해독 역사가 중요하다고 했어. 기전체가. 제가 기전체는 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최초의 기전체 역사서인 김부식의 삼국사기, 조선조 전기의 기전체 역사서, 뭐 고려사, 문중대 편찬한, 조선조 후기의 대표적인 기적재 역사서, 뭐 한춘의 해독 역사. 조선주기는 대부분 기전체 역사서가 사찬, 개인 편찬이 많아. 원래 왕을 강조하는 거라 국가 편찬이어야 되는데 왕이 불쌍했나 봐. 그중 대표적인 게 한춘의 해독 역사란 개인 편찬 책자야. 기전체는 그 세 권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역시 옛날에는 역사 과목 중에 하나였던 지도지리서. 조선주기는 경제문화적인 목적하에 지도와 지리서를 편찬했다. 이건 뭐 외우셔야지. 지도. 아까 얘기한 농포 정상기의 동국지도. 백리척을 이용한 실제 거리 백리를 지도당에서 1척으로 30cm로 근대 지도지. 42만 분의 1 정확하게 줄였어요. 그래서 근대 지도다. 오늘날 지도 방식이다. 이게. 그리고 고산자 김정은의 대동여지도. 이 김정은은 대동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행연습으로 청구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청구는 한반도를 뜻하는 단어예요. 19세기 흥선대원군 때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지도에 심리마다 점을 찍어놨어. 방점으로 표시하여 있고. 그리고 이건 16만 분의 1 지도, 축척지도. 아주 근대 지도예요. 그리고 목판으로 지도를 종이에다 그려놓고 그걸 나무 위에다가 이 종이를 대고 그대로 팠어. 그래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도 그럼 제일 유명한 게 고산자 김정호가 된 거야. 그래 이걸 지도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 옆에다가 목판이랍니다. 목판. 그 목판이 최근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야. 국립중앙박물관도 갖고 있고. 자, 그게 지도야. 다음 지리서, 지역 안내서. 신경준의 18세기 산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했다. 산경표. 강과 산을 구분하는 그 경계. 산경표. 조선의 산맥 체계를, 계자가 틀렸네. 산맥 체계를 수계, 물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과 강을 구분했다고. 물을 중심으로. 그래서 뭐라고 써요? 정맥, 이랬죠. 정맥이란 말을 썼어. 산맥 하는 건 일본 놈이 쓴 말이에요. 지금 정맥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18세기 후반 이중환의 택리지. 자연과 인간 생활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사연, 인과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뭐 사람 살기 좋은 땅, 이걸 뭐라 그래? 가거지, 이런 말이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사람 살기 좋은 10군데를 얘기를 해. 전쟁을 피할 수 있고 전염병을 피할 수 있고 십성지라고 해서 10군데 재수 좋은 땅. 그 중에 하나가 충북 진천이다. 이거지. 그래서 생거진천 이런다고 그랬잖아. 자,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 실학시대, 17세기 후반, 18세기, 19세기 초반 실학시대의 그림 양식, 내 눈에 보이는 진짜 경치를 그리자. 진경선서, 겸재정선. 북종화 방식, 낭종화 방식을 통합한 인물이죠. 그리고 풍속화, 단원기몽도 해원 신윤복으로 유명한. 그리고 백성의 민화. 그리고 18세기 후반 서양화법, 원근법, 명암법이라는 서양의 그림 그리는 양식이 들어와요. 원근법, 명암법이라는 서양화법이라고. 얘가 한 방에 날라가. 뭐로? 진경선서와 풍속화 유행, 서양화법. 이게 한 방에 날라가. 뭐로 날라가? 신유박해로. 1801년. 실학이 쇠퇴하고 남인이 몰락해요. 대부분이 죽거나 유배를 간다고. 그래서 미술계가 빈 공간이 생겨. 블랙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맨홀처럼 붕괴를 했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긴 하루아침에 안 나타나니까 기존에 있던 게 되살아난 거지. 16세기 양식, 17세기, 18세기 실학 그림 양식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16세기 양식이 그 빈칸을 잠깐 채웠다고. 그걸 뭐라 그래? 옛날 게 살아 돌아왔다 해서 뭐라 그래? 복고풍 이러죠. 16세기 양식이 뭘 강조하는 거야? 자연찬미야. 16세기 자연찬미가 19세기에 되살아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명한 추사김정희의 세안도, 그리고 오원장승업, 이런 사람들이야. 신유의 뭐 대나무 그림. 신유는 흥선대원군 친구야. 대나무 그림. 16세기의 자연찬미야. 메란국죽으로 유명한. 그게 19세기 초반 중반에 유행을 했어. 왜? 신유박희로. 실학이 몰락, 이 실학이 쇠퇴하고 이 남인이 몰락하는 바람에. 자, 이게 조선 후기야.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 이러는데, 여하튼 1. 다음 나는 조선 후기 호락 논쟁이다.
호락 논쟁이란 누구와 누구와의 대립이요? 신분당파로 따지면 누구야? 노론끼리 얘기야. 노론끼리. 사람과 사물은 귀하고 천함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하늘이란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은 균등하다. 포인트가 저거죠. 사람과 사물은 균등하다. 이게 누구야? 낙노냐? 서울노론. 서울노론. 권력을 잡은 자들. 박지원 집안 이런 애들. 물, 사물. 번식하는 이치를 부여받다. 인간은 본래 신령스러움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물보다는 월등하다. 인간은 개보다 우월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야. 이건 뭐야? 차별론이죠. 뭐야? 호론이야. 호론. 충청도 노론. 충청도 노론. 둘 다 노론이야. 자, 18세기 전반 호락 논쟁 얘기인데, 이게 19세기까지 유지가 돼요. 이렇게 저렇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래서 결국 위정척사라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 낙론.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다. 되는가? 중국 중심 세계관에 입각한 게 뭐야? 호론이야. 그걸 비판하는 건 뭐야? 낙론, 현실론. 이러는 거예요. 되잖아. 중국 중심 세계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거 아니야. 화이론, 차별론. 차별론을 비판한. 그렇지? 차별론을 비판한. 이건 맞아요. 그럼 나머지가 다 틀려야지. 즉 낙론.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위정척사로 갔다. 이건 나에 관한 설명이에요. 나에 관한 설명. 이건 내가 지금은 못하고 이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할게. 한 50분 떠들어야 돼. 성리학 흘러가는 거 다 얘기해서 저 문항 하나인데 저 이번 문항 하나는 한 50분 떠들어야 돼. 왜 저게 구체적으로 저런지는. 신분제 철폐 주장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호론이 돼요? 신분제 철폐가 아니라 신분제 유지지. 얘네들은 지방 보수적인 양반들, 시골 양반들. 신분제 유지야. 차별론이야. 차별론. 가나는 강화학파에 의해서, 강화학파가 아니야. 성리학자들이죠.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야. 호락 논쟁. 16세기는 성리학에 대한 사단 칠전 논쟁이라는 게 있었고, 여러분한테 시험을 안 내는데, 17세기는 성리학이 어떻게 싸움으로 출현한다고? 상봉 문제로 출현을 해. 그걸 뭐라고 그래? 예송이라고 그래. 예에 관한 소송. 예송 논쟁으로 출현해. 그리고 18세기는 호락 이렇게 출현해. 그게 조선조 성리학의 유명한 세 싸움이야. 그 중에 16세기까지는 여러분한테 시험 안 내고 철학사 깊은 부분이라. 17세기 예송. 예송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야?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야. 그리고 호락은 남인끼리 싸움이고. 해당하는 건 1번이네. 다음 문제 2. 다음은 조선의 학문적 경향이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공통점. 윤유는 유기경전에 대해 주자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렇죠? 주자, 네 팔뚝만 굵은 게 아니라 내 팔뚝 굵다. 뭐 얘기야? 너만 잘난 거 아니다. 뭐 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앙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고 17세기 학문적으로 수용했다가 18세기 신앙화를 했어. 세 번째, 지행합일 실천을 중요시하는 양명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났다. 정제도. 한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음운, 즉 이 국어 발성, 음운과 어휘 수집에 큰 이 성과를 거뒀다. 이걸 국학이라고 그래. 우리 것에 대한 관심. 정영이가 우리 속어를 연구하고 그래서 아원각비라는 책을 쓰고 막 이런단 말이야. 국학사상, 우리 것에 대한 관심. 자, 질문으로 돌아가면 다음은 조선의 학문적 경향에 관한 설명이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공통적 성격,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리학자인, 성리학의 상징인 주자 십고, 그리고 서학에 관심을 보이고, 양명에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우리 전통사에,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왜? 중국이 세계의 최고, 우리는 별 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땅, 우리 것이 관심이 많다. 뭐 얘기야. 국학.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을 해. 그래서 해당하는 얘기가 뭐냐? 4번. 성리학의 독특한 학풍에 대한 송시열로 대표되는 반성. 성리학의 절대화에 대한 비판이야. 오르지 성리학, 이거에 대한 비판. 해당하는 4번이야. 다음, 문제 3.
다음은 조선욱의 어떤 실학자의 글이다. 이러한 주장을 담고 있는 역사인식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틀린 거. 발해고 누구요? 서자 출신의 유득공이죠. 주장과 검서관을 한. 자, 이러한 주장을 갖고 있는 역사인식. 1. 정해공주의 묘의 건축 양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지? 모주림 천장구조하는 고구려 방식. 2. 발해의 중앙관청 조직을 본다. 발해의 중앙관청은 민족성하고는 관계가 없어. 뭐요? 당의 삼성육부지를 채택했어요. 당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 틀렸고. 3. 발해를 건국한 주수 세력의 집안을 보면 된다. 그렇지? 고시나 대시들, 고구려 계열. 4. 발해 멸망이요 고려로 이동한 유민을 보면 된다. 그렇지? 같은 민족이니까 갔을 거 아니냐 얘기야. 소위 민족의식이야. 예? 틀린 건 2번 문항. 2번 문항은 삼성육부제를 얘기하는데 이건 당나라 색깔이야. 그래 틀렸고. 4. 단군에서 고려까지 서술된 통사로 단군조선, 기자조선, 마한,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정통으로 삼고 뭐라고 그래? 삼한정통론 이런다고 그러잖아. 동래 중국 중심의 사관을 탈피, 체계화된 역사서는 이렇게 돼 있어. 동사, 동국동감, 동사강목, 해동역사, 연료실기술. 뭐야? 안정북의 동사강목이지. 스승 이기가 주장한 걸 최종 정리한 제자 안정북이야. 그래서 안정북의 동사강목 하는 거야. 그래서 해당되는 건 3번. 즉, 삼한정통. 중요해. 삼한정통론 하는 게. 쉬었다가 5번부터 할게요.